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춘입니다. 오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축구.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과 4차전에 출전할, 그러니까 요르단과 그리고 이제 이라크 우리나라에 옵니다. 요르단은 원정 경기입니다만 거기에 출전할 대표 선수 선발을 9월 30일 오전 11시 대한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제 26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이 나이가 들었던 수비에서 아주 통특히 역할했던 34살의 김영권 선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우영 선수 35살이죠. 두 선수가 이제 빠졌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아마 홍명보 감독이 이제 나이 든 노장들은 결국은 좀 제외시키고, 대신에 오형규 선수가 지난 28일 벨기에 행거스 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8일 메헬렌과의 경기 때 3대1로 이길 때 리드 당하고 있을 때 두 골을 몰아쳐가지고요. 결국은 이 오영규 선수가 2대1로 이기는데 큰 수를 세웠어요. 후반에 15분에 교체해가지고 동점골과 역전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홍명보 감독이 오형규 선수를 갖다가 공격수에, 그러니까 오세훈과 주민규와 똑같이 오형규 선수를 갖다가 선발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스토크 시티에서 뛰고 있는 배준호 선수, 이런 젊은 피를 많이 소일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지금 26명의 대표 선수를 보면은 국내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말이죠, 7명밖에 되지 않고요.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19명이에요. 어차피 능력 있는 선수들은 그건 해외 나가서 많이 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 토트넘의 주장이면서 9월 30일 새벽에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어웨이 경기였습니다. 거기에 나가지 못했어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 이 경기 때 결국은 후반에 결국은 본인이 태클을 받은 게 아니라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교체해달라고 해서 교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햄스트링이 아닌가 이렇게 있습니다. 벌써 손흥민 선수가 15년 차입니다. 2010년에 18살 때 성인 무대 이 독일 함부르크 입단해가지고 벌써 15년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부상이 문제인데, 결국은 9월 3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 결국 출전하지 못했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고, 그리고 앞으로 열흘 후에 10월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 현지 시간은 5시입니다. 요르단과 우리는 6시간 차거든요. 거기에 손흥민 선수를 선발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오늘 대표 선수 26명을 발표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젊은 피를 많이 수혈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보면은 이제 황희찬 선수도 고민이 되고,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프턴에서 제대로 뛰지 못해요. 지난 시즌에는 13골로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 지금 선발은 오지 못하고 후반에 한 20여 분 뛰니까요. 그리고 울버햄프턴이 꼴찌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했습니다만, 그래도 황희찬 선수를 뺄 수가 없죠. 역시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재성 선수, 황희범 선수, 이런 선수들이 결국 공격수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이제 서서히 세대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선수를 많이 이제 뽑을 수밖에 없다, 선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대표 선수들은 오는 10월 6일에 떠납니다. 물론 해외파 선수들이 19명이 있으니까요. 19명이 있으니까 다 현지에서 결국 요르단으로 들어가는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파 선수 7명만 이제 6일에 소집돼가지고 이제 요르단으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0월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 북중미 월드컵 축구 아시아 그 3차 예선 우리가 B조에 속했습니다. B조에는 우리나라 그 팔레스타인, 오만, 요르단, 그다음에 이라크, 쿠웨이트 이렇게 홈앤더웨이 그 10경기를 해서 상위 두 팀이 2026년 월드컵 축구 본선에 진출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에 그러니까 10월 7일에 아마 대표팀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발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번엔 말이죠. 대한축구협회가 전 세계를 띄웁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10월 6일에 선수들은 요르단으로 갑니다만은 10월 10일 밤 11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그 5시에 경기 끝나고 나서는 막바로 그 비행기 타고 들어오죠. 왜냐하면 10월 15일 우리나라 시간 8시에 용인 미루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그 4차전을 갖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띄워가지고 전 세계로 들어오는데 갈 때는 이 서포터스, 붉은 악마 서포터스 300명이 가게 된답니다. 한 사람에 1박 2일이 되는데 그 한 사람에 100만 원씩 받고요. 그러니까 호텔비하고 이제 호텔에서 아침 이제 부페로 이제 드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로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이 항공료 13시간 걸린답니다. 13시간. 우리나라에서 요르단 가는데 이것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서포터스뿐만 아니라 해외 우리 교민들이 그래가지고 그 10월 10일 우리나라 시간 밤 11시에 이제 그 요르단과의 경기는 450명의 응원단이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하튼 뭐 손흥민 선수가 부상입니다만은 아마 그때까지는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그때 뭐 출전을 못하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요르단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홍명보 감독. 자, 이 홍명보 감독이 지금, 지난 그 9월 24일 국회에서 지금 그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팬들은 시작부터 그 외국인 감독을 이렇게 선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 홍명보 감독 축구협회 여러 가지 행정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은 피해자입니다. 원래 홍명보 감독이 자기가 대표팀 감독을 2번이나 고사했다가 결국은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가, 결국은 이 대표팀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울산 현대 HD를 그만두고 울산 팬들로부터 많은 이 비난도 받고 야유를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9월 30일 그 유인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왜냐하면 10월 2일에 그 장미란 차관이 발표를 하게 돼 있으니까 미리 가서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돼야 한다. 특히 이제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감사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특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는 10월 2일에 있을 장미란 차관 여러분 잘 아시죠? 역도의 금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회 때 금메달 따는고요.
은메달, 동메달을 세 개를 따는 뭐 우리나라 올림픽 영웅입니다. 장민호 차관이 이제 감사 결과를 하게 되는데 뭐 틀림없이 그 홍명보 감독은 그 감독 선임에 문제가 있었다.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축구협회가 감독 선임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참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말이죠. 참 억울하죠. 이모경 이 의원이 말이죠. 이모경 처음은 여러분 다다시피 우리나라 핸드볼, 예, 뭐, 정말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이모경 씨도 그랬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은 피해자다. 피해자죠. 자기 안 하다 보다 결국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결국 맡은 건데 결국 역시 이 축구협회가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말이죠. 그 풀리지 않은 것이 정혜성 그 전력 강화 위원장이 시차까지 하고 나서 결국은 그 전격 그만뒀단 말이죠. 그러면서 전력 강화위원 네 명이 그만둬요. 그 10명 가운데 5명이 빠져요. 근데 그것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여하튼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은 적법하지 않았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틀림없다. 그럼 이거 다시 재선임.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홍명보 감독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자기는 이런 과정에서 못하니까 축구협회가 다시 정확하게 깨끗하게 해주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기로서의 무슨 그게 조금 여하튼 감사보고가 10월 2일 있으니까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는 것은 제가 보더라도 이인생 기술총괄이사가 아주 잘못했어요. 그리고 축구협회 행정이 문제가 있고요. 축구협회 이 노조들이 정몽규 회장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축구 지도자 협의회에서도 오늘 정몽규 회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단 말이죠. 정몽규 회장은 지금 축구협회를 3선 12년째 회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정몽규 회장도 축구에 많이 기여를 했어요. 많은 재원도 하고 그랬는데 행정적에 그런 것이 좀 아쉬웁니다만 사선은 내년 1월이 네 번째 임기는 4년입니다만 그리고 대한체육회 안에 회장은요 원래는 2번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2번 이상 하려고 그러면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로부터 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양궁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궁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에서 지금 85년부터 500억 이상 쓰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5개를 싹쓸이 했잖아요. 양궁협회에 무슨 해소회장이 양궁협회 누가 뭘 합니까? 오히려 그만둘까봐 지금 걱정을 하죠.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축구 관계는 얘기 이만하고요. 자, 국내 프로야구 지금 이 시간 현재 두 군데에서 프로야구가 다 끝났죠. 이미 1위는 정규리그는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을 차지했고 2위가 삼성 라이온스, 3위가 LG, 4위가 두산. 이제 5위 자리 놓고서 5위까지가 중요한데 5위가 수원 KT고 반 게임 차로 지금 SSG가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홈구장 인천 문학구장에서 키움과 경기 중에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SSG가 이기면요. 수원 KT와 공동 5위가 됩니다. 그전에는요. 2년 전만 해도 팀 간에 16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6경기 가운데 가장 많은 이긴 팀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1위, 공동 1위가 됐을 경우와, 그거는 4년 전에 공동 1위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다시 한 판 경기로 1위 결정전을 갖게 돼 있고, 2년 전부터 5위는, 2, 3, 4위는 그냥 팀 간의 이 경기에 많이 이긴 팀이 이기는 거. 그것도 같으면은, 만약에 8승8패다. 이럴 경우에는 다득점. 그것도 같다. 그러면 그 전 해에 순위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1위하고 공동 1위하고 공동 5위는 다릅니다. 그래서 관심은 지금 SSG와 킴과의 경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마지막 기아 타이거스하고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있어요. 여기에 김도영 선수, 프로야구 3년째 김도영 선수가 홈런 38개, 도루 40개, 40 크롭, 홈런 2개를 치면 우리나라 국내 선수는 최초의 40인데 지금 타율을 또 3할 4푼 8리, 타점 108개인데 이것이 관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리고 오타니 선수는 결국은 그 50은 뭐 됐고 55 홈런에 그 도루는 59개를 했습니다만은 홈런은 54개로 그쳤습니다. 55 기록은 내지 못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